애터믹 꿀잠 낙티움에 대해서 설명할 송천 아리올센터의 세일즈마스터 김일중입니다. 꿀잠 낙티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순서는 1부에 수면의 종류에서부터 수면이 부족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부에서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면의 종류 중에 하나인 렘 수면은 눈꺼풀 밑으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사이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렘 수면은 이 그래프의 윗부분에 있는 빨간 선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렘 수면입니다. 여기서 빛쪽 올라온 것은 잠깐 깼다는 신호입니다. 이 렘 수면은 전체 수면의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꿈은 이 렘 수면 중에 꾸는 꿈이 되겠습니다. 또 비렘 수면이 있는데, 눈꺼풀 밑으로 눈동자 움직임이 없는 상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비렘 수면은 빨간 거 밑에 있는 부분이 비렘 수면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면은 75에서 80%를 차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의 종류별 특징을 보면, 렘 수면의 경우에는 주간에 보고 듣고 했던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렘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사고력, 집중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렘 수면은 신체 기능 회복을 하는 수면인데 최소 90분을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클에 있어서 하루 저녁에 4번 내지 5번의 사이클이 오는데, 한 사이클이 약 90분 정도 됩니다. 이 90분을 자둬야 다음날 모든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험생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가면 다음날 공부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떠오르지 않아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신체적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수면의 단계를 보면 그 비렘 수면에 1, 2, 3, 4 단계가 있고 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돌아가면서 사이클식으로 순환합니다. 하루 저녁에 4, 5번 하게 되고, 1단계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 빨간 거 밑에 있는 것이 비렘입니다. 1단계 낮은 잠입니다. 2단계에서는 꾸벅꾸벅 강의 시간이나 수업 시간 이런 시간에 꾸벅꾸벅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1단계라고, 또 자려다가 갑자기 놀라서 깨어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1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조금 잠에 깊이 들어가는 단계인데 주변 일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3단계, 4단계는 깨어도 일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왜 3, 4단계냐 하나로 했냐면은, 4단계는 델타파가 50% 이상 생겼을 때 4단계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4단계를 3, 4단계와 같이 묶어서 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매일 밤 90분에서 100분 주기로 4번 내지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반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수면장애의 원인.
음주나 흡연, 밤늦게 음주를 한다든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다 하는 생활 습관적인 요인이 있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요. 방이 너무 밝습니다. 방 온도가 높거나 낮아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호흡질환이나 신체적 질환, 관절염, 두통, 속쓰림, 이런 신체적인 요인이 있고, 우울증, 스트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심리적 어떤 불안정성,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수면장애 증상, 불면증, 기문증, 하지불안 증후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데 있어서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이고, 하룻밤 5회 이상 깨는 경우입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든 경우입니다. 기면증이라는 것은 야간 6시간 이상 수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심한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이나 기계작업 중에 수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각성 후 종아리 부근이 근질근질 한다든가 물이 흐르는 느낌이 받는 경우 잠들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수면 중에 10초 이상 무호흡을 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라 하고,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75%는 이 수면 무호흡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악궁 확장 수술을 해서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 평균 수면 시간입니다. 한국인은 7시간 41분, 미국인은 8시간 45분으로서 약 1시간 더 수면을 취하게 되고, OECD의 평균 시간은 8시간 22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일평균 시간보다 시간이 41분 작습니다. 한국인의 직장인과 수험생은 약 57.1%가 일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랍니다. OECD 국가 중 일평균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WHO에서 수면 부족은 선진국의 유행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령에 따른 수면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이가 많을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평균 시간은 어느 정도 되겠는가 라는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5세는 480분인데에 비해서 40세는 421분입니다. 약 1시간 정도 덜 자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짧아질수록 수명도 짧아집니다. 연령별 멜라토닌 분비 현황입니다. 여기 세로토닌이 있는데, 세로토닌은 주로 낮에 생성되어 가지고 세로토닌이 뇌에 있는 송과선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주면 송과선은 수면을 통제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청춘 호르몬으로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빛이 많을 때는 분비가 억제되고 빛이 줄어들면 분비가 시작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과 뇌에 껌껌해졌다고 라는 명령을 보낼 뿐이지 100m 달리기에서 달리기 선수가 아닌 경기를 통제하는 심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자연적인 수면 주기를 관리하는 호르몬이지 직접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새벽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면장애 진료 현황입니다. 파란색은 남성이고 빨간색은 여성을 나타냅니다. 남자의 연 평균 증가율은 2014년에서 18년까지 그는 9.3%이며 여성은 7.4%입니다. 총 진료받은 인원 연 평균은 8.25%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1.44배 더 많습니다. 그 원인은 생리주기나 임신, 출산, 폐경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간주하는 코르티졸은 사춘기 이후 여성에게 더 많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진료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18년 수면장애 진료 환자 약 57만 명인데 이는 전 국민의 1.1%가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면장애 환자 수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자료 분석을 해보니 봄, 여름 수면장애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겨울과 겨울 전후 환절기에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면 구조의 변화입니다. 청년기와 노년기 수면 구조의 변화. 위에 있는 그림이 청년기고 밑에 있는 그림이 노년기입니다. 청년기에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노년기에는 3단계까지도 거의 안 옵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기 때에는 그 렘 수면이 우리 잠자는 시간에 정상적으로 4번 내지 5번이 오고 있는데 노년기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깼다가 깊이 자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수면과 음주 후의 수면 곡선을 보면 파란색은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도 일반적으로 자고 있어요. 그러나 술을 마시면 그 단계가 3단계까지도 가기도 힘들어요. 거의 2단계. 이렇게 해서 음주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렘 수면입니다. 객관적인 것을 식별, 유지, 재인식에서 재현하는 능력인 기억력 장애가 오고 어떤 것을 현명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인 사고력의 장애가 또 옵니다. 무엇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인 집중력도 장애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쉽고 빠르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비렘 수면은 성장장애와 신체적 면역이 저하됨으로써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8배가 높고 당뇨, 치매 발생률이 5배가 높습니다. 암, 뇌졸중 발병률은 2배가 높고 사망률은 1.7배가 높답니다. 이러고 보면 잠은 보약입니다. 애터미 꿀잠 락티움. 애터미 본사에서 품질 보증이 확인된 제품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우수 건강식품 제조 기준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품 구성. 하루에 2정씩 먹게 되면 하루에 1400ml를 섭취하게 됩니다. 한 병으로 30일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알파 S1 카제인 F91팩과 L테아닌, 마그네슘, 비타민 6가 들어 있습니다. 이 락티움을 언제 섭취해야 되겠습니까? 네, 섭취 시간은 취침 30에서 60분 전입니다. 꿀잠 락티움 제품 정보입니다. 락티움이란 우유를 먹고 잠든 아이의 모습이 평온한 것에 착안해서 개발한 원료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기능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우유 단백질 하나인 카세인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만든 생리활성 성분입니다. 화학명으로서는 알파 S1 카세인 91-100입니다. 7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글로벌 유가공 전문업체인 잉그레디아사에서 생산하는 락티움을 100% 사용하였습니다. 제품 정보 2. 미국 FDA에서 MDI 신규 식이 원료입니다. 왜 등재한 안전한 기능성 원료입니다. 안전한 우유 성분이 함유됨으로써 꿀잠 락티움 질 좋은 수면을 선사합니다. 꿀잠 락티움 제품 정보 3. 4중 복합 기능성. 알파 S1 카세인 6.3mg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함량에 따른 기능성이 차이가 있는데 150mg 알파 S1 카세인 3.15mg은 긴장 완화에만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테아닌 200mg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와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뇌파의 알파파 활성화를 시켜서 집중력을 높임과 동시에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 호르몬 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사중 복합 기능성 중에 비타민 6 0.45mg은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메티오닌 물질의 대사의 산물로서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을 얘기합니다. 수면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 활성에 도움을 주고 홍경천과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95mg은 신경 안정과 만성적인 근육 피로, 통증 개선에 필요합니다. 야간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주원료 5종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트체리 농축 분말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타임향 분말이나 노즈마리 컷 추출물은 천연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립토판에 의해서 합성된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락티움 인체 적용 시험입니다. 국내에서 수면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성인 남녀 48명에게
낙티움 300mg을 4주 동안 매일 섭취시켰고 측정 방법으로는 주관적 지표, 즉 수면일기, 객관적 지표, 액티그라피로 측정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인면시간, 잠에 드는 시간이 약 53%가 단축되었고 인면 후 다시 깨는 시간이 30%가 감소했습니다. 총 수면 시간은 약 37분 증가했습니다. 시험 결과 2.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분의 실제 잠잔 시간을 수면 휴일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지표로서는 약 9%가 증가되었고 객관적 지표로서는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면 효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낮에 30분 이상 햇빛을 쬐 것과 오후 3시 이후엔 낮잠을 자지 말 것, 밤에 음식을 많이 먹지 말 것,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할 것, 누워있는데 30분 넘게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긴장을 푸는 활동을 할 것, 침실을 어둡게 할 것, 잠자기 전에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 것. 수면의 질이 떨어져 고민하시는 분이나 편안한 잠을 자고 싶으신 분, 성공을 위해 수면 부족을 감수해야 하는 힘든 직장인과 수험생, 아이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이루시는 분, 새벽에 자주 뒤척이고 예민하신 분,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낙티움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